남북 정상회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죠. 예. 이 정도 큰일이 벌어지면 큰 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큰 분을 모셨습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간만에 뵈서 반갑고요, 선생님. 예. 큰 분이라고 그랬는데 꼭 CBS에서 히트를 쳐야 거기서 나중에 부르니까 나는 여기는 이렇게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저 먼저 모시려고 했는데 예. 너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전체를 다 돌아보신 후에 다 종합 생각을 정리하실 때쯤 저희가 확 모시려고.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딱. 예,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대단한 사건이라고 다들 느끼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선생님이 보신 그 남북 정상회담 소회 혹은 이야 저 장면 봐라 저거 이런 장면들을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회담? 제가 특별히 그 정상회담 장면을 본 것에 대한 소회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그것은 국민들 전체가 느낀 대로 나도 느낀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하고 어떠한 지식인이든 길거리에서 정말 작은 점포를 벌리고 있는 할머니든 이것을 바라보는 눈은 다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족사에 이렇게 위대한 계기는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느낀 계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전체가 직접 중계된 적이 없잖아요. 전체 과정이. 예. 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만큼 전 국민이 호응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처럼 호도된 측면도 있으나 예.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국민 전체의 공감이 강렬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예. 이번에. 직접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론의 왜곡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이번에는. 예, 여태까지는 전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이고 예. 지금은 언론은 필요 없고 직접 국민들이 보고 느낀 거예요. 저도 그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큰 차이가. 예. 그 로우 데이터를 본 거죠. 로우 데이터를. 예. 네네. 근데 선생님이 보셨던 장면 중에 이 장면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장면이야. 하셨던 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요번 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멋있다. 예. 이렇게 찝어낼 데가 없어요.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찝어내라 그러면 찝어내라면 뭘 찝어내냐면은 네. 거기에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나님이 연출했다고 하면은 네. 그 연출의 그 배역들 네. 그 인간들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처음에 북한에서 12명의 호위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 예. 그때부터 벌써 그 북한 청년들의 나는 힘을 느꼈고 임팩트 있었습니다. 그거. 네, 힘을 느꼈고 똑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그러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과 예. 김정은이라는 인간의 그 인간적인 만남, 인격적 교감, 어떠한 연출로도 되지 않는 그들 자체의 어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이런 교감이 이번 회담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보거나 전 세계인이 보기에 특이하다. 그것은 역시 우리나라가 뭐니 해도 유교문화권이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게 기여한 바가 크다. 유교문화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양 말에는 효라는 말도 없어요. 네. 서양 사람들에게 효라는 게 번역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있는 줄 아는데 서양 말로 filial piety라고 번역하는데 그 전혀 그 합성어거든요. 네. 효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그리고 이 서로 간에 그 어떤 배려를 하는 자세라든가, 네. 뭐 이렇게 카메라가 뒷질 치는데 김정은이 저로 가라. 카메라 저로 가라.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뒤로 뒷걸음치다가 부딪힐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살짝 보호하면서 카메라를 치우는 장면. 예. 뭐 리설주와 이 김정숙 여사의 그 만남에서 느끼는 그런 꼭 모녀 같은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런 것이 사실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교육 과정이 괜찮았다고 봐야죠. 그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체제 정상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예의는 다 제대로 지키는. 예의를 갖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묘하게 연장자에 대한 배려나 존경도 느껴지고 근데 또 그게 비굴하지 않고 뭐 이런 그걸 이제 외국인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는 확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그러니까 이 극적인 반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위상이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서 최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10년간. 김정은이 아니고 뭐 흉악한 놈이고 이거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계속 미사일 쏴대고 이거 전쟁이 바로 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 반전의 강도가 셌다는 거죠. 워낙 강했습니다. 그 반전의 강도가 셌고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의 모든 그 회담과 우리 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국민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중앙과정으로. 그러니까는 아무리 꼴통이라도 자기들이 모시는 자기들 꼴통 여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우파 꼴통이라 하도 그들이 모시는 최고 상전은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만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겉으로 뭐라고 욕지거리를 하든지 간에 속으로는 얼대로 오는 거죠. 이게. 저거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돋보이게 되는 거고 이것 자체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풀릴 그러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정교육이 잘 됐다고 이제 일단 평가를 하셨고. 저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유학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 그래요? 좀 알려주십시오. 베른이라는 도시가. 스위스 수도죠. 굉장한 고도예요. 조그맣고 예쁩니다. 조그맣고 예쁘고 가보셨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김정은이가 있던 곳에서 학교까지 독일 문화권인데 그 학교까지 한 3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웠네요. 그래가지고 4년을 넘게 거기를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예. 근데 그 걸어 다닌 길이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근데 원래 이 김정은이의 어머니라는 분은 그 북송선을 그러니까 제주도 여자인데 예. 그 오사카에 살다가 아, 예, 예. 59년인가 60년 그때쯤에 그 북송선을 타고 예. 간 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식을 셋을 낳는데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엄마는 못 가고 스위스 같이 못 가고. 못 예. 가고 그러니까 이모가 갔어요. 고용숙이라고. 예. 그래 그 이모부하고 네.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사관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아하. 이 친구는 거기에 학적부를 보면 박은으로 돼 있습니다. 예. 박씨로 해서. 그런데 그 5년 가까이 그러니까 4년 만 4년 동안에 그 학교 다닌 기록을 보면은 예.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얘기가 그 일체 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네, 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 걔가 특별한 애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어떤 뭐를 이렇게 담임 선생들 얘기가 자기 어떤 뭐를 세우면 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분발해서 달성하고야 마는 그런 아이였다. 이런 말을 하고 학적부를 보면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머리가 수학을 잘한다는 게 어학보다 수학 능력이 뛰어났다. 그렇고 뭐냐면은 그 고용이가 고용이가 그 자기 아들을 거기다 보낸 것은 우리가 외국 보내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에다가 얘를 보내면 특별하게 고립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거꾸로. 북한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스위스를 택해서 이 중립국가인 스위스를 택해서 대사관 간원의 아들로 해서 위장시켜서 댕기면은 보통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한 거군요. 아주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아주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얘한테 일체 보통 사람 이상의 의식을 주는 행위를 못 시키겠대. 엄급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교육을 말씀하셨구나. 네, 그렇게 했고 얘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일 친한 친구가 얘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그 미카엘로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5년 동안의 우정이 한 번도 금이 간 적이 없어요. 둘의 사이가 금이 간 적이 없고 뭐 하여튼 그 농구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상당히 정상적인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스위스 종합적인 평가다. 종합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건 이제 합리적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상의 범죄에 있는 활동만 했다. 정상적인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인간이었다. 보통 사람처럼 키우고 싶어 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그날 이전에 걱정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쪽을 만날 때는 말도 통하고 우리가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으니까 실수가 좀 있더라도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라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예측이 쉽지 않은 그 양반을 만나서 상대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정은은 우선 독일어를 뭐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그렇게? 독일어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영어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정보에 의하면.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그 스위스는 이제 독일어로 공부했고. 그렇죠. 거기선. 그 영어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그 가정교사를 받아서 공부를 했고.
이 북한에 돌아온 이후로도 영어 공부를 계속했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영어를 상당히 잘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하고 뭐 공식적으로 한말을 쓰겠지만 중간중간에 아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서 이렇게 몸에 익힌 언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어른이 된 다음에 배운 회화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예. 어렸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도 그 돌연변이이긴 하나. 그 자연계의 모든 이 찰스 아인이 얘기했듯이 모든 위대한 진화는 돌연변이가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기가 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깽판을 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자기 국내 문제라든가 모든 거를 해결해야만 하는 트럼프도 역시. 트럼프 역시 굉장히 그 절묘한 순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도 이제 문재인을 배워서 예. 어른답게 그 김정은이한테 존경을 받는 듯한 시선으로 예. 모든 거를 나는 처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능력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몰아붙여서 일을 틀어지게 할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대화 능력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그거야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네. 해주셔야죠. 김정은이 읽는 예. 그 원고겠지만 예. 그 언어를 분석해 보면 예. 저도 문장가잖아요. 예. 그 탁월한 문장들입니다. 괜찮습니까? 아주 훌륭한 문장이고 우리의 어떠한 그 문장가로 제가 볼 때 예. 어떠한 우리 말의 그 고전적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어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북한의 지식인들이 살아있다. 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김정은이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왜 우리가 핵을 걸머쥐고 네, 어렵게 사느냐. 네. 어렵게 살 일이 뭘 있냐 그랬지만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여태까지 오판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던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원하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개발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휘몰았어요. 북한을. 그러니까는 이 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적인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값싼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장 값싼 방법이다. 네. 그게 핵 정도 지어야 미국이 주목해 준다. 세계가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언론의 문제가 되고 딴 방법으로 만약에 이걸 동원하자면 온갖 뭐 외교 채널 동원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먹혔죠.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리한 개발임에 틀림이 없어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내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생각해 줘요. 한편 우수성도 있다. 우리 민족의 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도 막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거 하나도 실패하고 이러는데 얘들은 그 탄도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민족적 저력 위에서 억지로 그냥 몇 개 만든 건데. 억지로 몇 개 만든 건데 그게 또 그 올방구를 맞아가지고 잘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이 김정은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쇼는 이제 그만하고 네.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우리 인민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 개발 쪽으로 나가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미치광이가 아니라 예. 치밀한 계산에 의한 수학적, 내가 수학을 아까 잘했다고 그랬는데 네. 수학적 계산에 의한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아주 rational process를 거친 거라는 거죠. 이성적인 전략이었다 이게. 이성적인 전략이었다. 그게 미치광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이성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였고 네, 네. 그리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평화체제도 얻고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 않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할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그러니까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가 낫고 그렇게 보십니까? 김정일이보다는 김정은이 낫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신다. 쟤들은 뭐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그것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하여튼 백두혈통 내에서 진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꼬박꼬박 그 관계 정상화되어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고 있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름 부르셔도 돼요. 예. 아니 워낙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제상으로도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거는 이 김정일은 자신을 항상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위원장이란 이름으로 내려왔어도 국무위원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즉 뭐냐면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정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시절에 선군 정치의 피해를 이제는 청산하려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선군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상당히 그 동구권이 몰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군이 이 동구권에서도 군이 공산당을 배반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선군 정치 기간도 그 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이 인민들의 뭐라 그럴까 이 행보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러한 선군 정치라는 게 있었어도 속으로는 사실은 암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허용이 되고 인민들의 이 왕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어졌었거든요. 하여튼 장만원도 늘어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군이 당 위에 형식적으로라도 있는 그거는 이 정상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군이 앞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군을 당에 철저히 예속되는 그 공산당 체제를 공산 국가의 체제를 회복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죠. 국방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이 된 것이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네. 저희 쉬었다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쉬었다 가야 돼요? 잠깐 광고를 듣거나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 봅니다, 선생님. 그거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도로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그 회담을 보면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목록 1번에 올라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 잘 될까요? 과가 같아요. 두 사람이. 묘한 케미가 있을 겁니다. 과가 같아요. 그리고 서로 또 모습도 좀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러나,
상징적으로 처음에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좀 이 나라의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서 조금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 인물이 먼저 하도록 양보를 해주고. 몇 번째로 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두 번째로 제가 정해줬고요. 아니, 이제 보면서 저도, 잘 맞을 것 같다, 나랑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맞을 거예요. 인터뷰하면 정말 재밌게 인터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본인이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안 할 인터뷰. 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인터뷰하는 걸 가장 편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어준의 너털 웃음이 없이는 살 맛이 없다.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한 500만 원 충분히 될 거예요. 500만 명 정도 잡아주시고. 505만 명. 자, 그럼 선생님이 2번으로 지정해 주셔서 저는 오늘 2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안달이 난 겁니까? 중국 왕이 부장이 이제 북한을 갔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도 그랬고, 특사 내려오고 나서도 그랬고, 우리가 특사 북한에 보냈다가도 그랬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보냈거든요. 미국도 보내서 설명 막 해주고 그랬는데, 거꾸로 중국이 사람을 북한에 보냈어요. 네. 요게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성명서에 네. 3자 또는 4자. 예. 요 말에 3자라는 것 속에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데 그 선례가 그 레토릭에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그때는 중국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3자라고만 했습니다. 네.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랬군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헌법 제1조에 북한 헌법 보면은 자기들을 갖다가 주체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들은 주체 사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헌법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뭐냐면 이 주체라는 게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중국하고 소련 양자를 갖고 노는 게 주체였거든 사실 실제적인 정치 역학에 있어서는. 등거리 외교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게 항미 원조라고 하는 이 굉장한 서로 간에 전우애가 있는 국가였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왔어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얘들이 그냥 확 돌아버린 거는 이제 한중수교, 이 노태우 시절에 한중수교 과정에서 북한의 일말의 중국이 배려나 좀 제스처가 없이 그냥 진행해버렸거든요. 배신을 당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때에 엄청난 충격을 얘들이 받죠. 그렇게 하고 92년에 한중수교의 이후로 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이 철수해버리잖아요. 판문점에서 빠져버렸어요. 중국을 쫓아내죠. 북한이.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이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라는 존재에 우리는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체 사상에 이 아주 철저한 이념이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빼놓고 우리 이 동아시아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문제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을 어디까지나 포섭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예. 그 북한으로 볼 적에는 중국 사람들한테 조금 버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전번에 얘기할 적에 그야말로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예. 이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난 예. 절대 안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쌍디귿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건 나만이 똥이 된 게 아니라 똥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을 사랑하던 지식인들이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예. 면목이 없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은 여태까지 이 새로 부상하는 그야말로 대국 굴기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 그 중국의 행보와 예. 그 어떤 세계의 리더로서의 그 관심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예. 본인이 지금 개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리더십의 도덕성을 지금 클레임 못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짜자자잔 하면서 김정은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세계 주목은 이제 김정은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진핑의 도덕성이 몰락하면서 예. 나는 과거만 해도 시진핑의 중국이 이 인류의 미래의 새로운 리더십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예. 이 미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미국은 꺼져가는데 예.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그랬는데 예. 이거를 완전히 바보스럽게도 이거를 역전시키면서 사실 중국은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이 김정은은 북한의 방향을 이렇게 레디컬하게 틀어버리면서 예. 평화의 전쟁광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점점 부상을 부상하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 트럼프가 어떠한 면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이에 껴있던 아베는 몰락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역학 속에서 이 정신사적으로 볼 적에 예. 이러한 역학 속에서 이 김정은은 중국에게 약간 좀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이 구미를 돋궈가지고 그러니까 그 달래서 같이 가자. 너희들 너무 버티지 마라. 혼자 그러면서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런 제스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로서 그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로서는 가장 그 염려스러운 면은 중국이 예. 북한에게 예.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예.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이미.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정인 교수도 약간 좀 실수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미군 패밀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 볼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도 북한도 왜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평화의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게 이 전체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이미 북한이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북한이 자꾸 철수를 요구한다. 이건 정말 오래전 얘기고. 오래전 얘기죠. 예, 이미 변했는데도 보수 진영에서 자꾸 주한미군 문제를 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라고 그러지만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인간의 고뇌를 일체계고라고 그러는데 그 근원을 아비디아라고 그러는데 아비디아라는 게 무명. 단순하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무지입니까? 무지. 불교에서 모든 게 이게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이. 자 지금 전체적으로 긴 역사에서 보자면. 네네. 지금 당장 뭐 1년, 2년, 뭐 앞으로 몇 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단위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건 이번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6.25 전쟁이라고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예. 이거의 세계사적 의미를 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진행된 과정을 봐가지고 이건 인듀스드 워다. 그건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유도된 전쟁이라고까지도 말했는데 미국 학자가. 네, 해석을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세계 질서를 냉전 구도로 다시 개편하게,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냉전 구도로 개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쟁이고 거기에 우리가 희생된 거거든요. 아주 이 뼈아픈 희생이에요. 남북한이 다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까지 하는 것이 1945년에서부터 75년까지. 베트남까지 이 30년 동안 동아시아를 이 전쟁의 패러다임 속으로 휘몰아 넣으면서 세계는 안정과 번영을 누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것을 청산한 것이 닉슨 독트린이에요. 사실 닉슨이라는 인물이 뭐 그 워터게이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괜히 나쁘게 바라보지만 닉슨은 사실 세계사적 인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뭐냐면은 그 이후로부터 세계는 이러한 이 동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패러다임 속,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안 끌고 가도 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남북한 본인들이 뭐냐면은 이 휴전이라는 말은 아직 좀 휴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반공이고 뭐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쩌면서 여태까지 한국의 정치라는 것은 이 휴전이라는 상태를 그냥 뜯어먹고 사는 승냥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극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날 때가 됐다. 벗어날 때가 됐고 전 세계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동 문제 같은 거는 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은 지도자들의 타협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국민의 그 신앙 체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종교 내에서의 정통 이단의 싸움이에요. 시아파, 수니파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당장 김정은이를 봐도 사랑스럽고, 그냥, 내일 합치면 합치도 우리가 뭐 내일 평양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오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우리 문제는 합의만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분간은 살아야만 할 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사실은
평화가 보장되는 거죠. 보장되는 거죠. 예. 두 개의 체제라는 걸 인정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를 그냥 다른 방식의 그 정치 체제를 우선 갖고 있고, 그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